무궁구들연구소에서는 3m, 3m 그런 그 중간방 구들높이가 있고 또 4m에 9m 이렇게 큰 방의 구들높이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방에 비해서 큰 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방에 구들 놓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짓기 위해서 규준틀을 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규준틀을 맨 뒤에 제가 기단을 쌓고 또 이렇게 그 기단에 그 줄을 띄 가지고 구들방의 고막인 격인 가해를 이래 막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9m 방을 방에 구들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그 고마기를 다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앙에가 아궁이가 되겠고 여기가 연도가 되고 또 자침관이 되고 이 계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9m 방을 장착할 수 있는 그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 돌집 흙집 학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연기가 방마다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방에 구들 놓는 방법은 어떻게 놓는 것이 좋은가? 일반적으로 그 난로는 그 아궁의 하열이 위로 상승하는 그런 것이라면은 구들은 그 아궁의 하열이 수평으로 이렇게 지내오는 그런 불의 이동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자 방이라는 것은 아자 고래는 중앙에 불이 있어 가지고 상하와 사방으로 펴지는 것이 아자 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들을 잘 놓느냐 못 놓느냐에는 이 세 가지로 구별된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따스운가, 또 얼마나 고루 따스운가, 또 얼마나 오래 따스운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은 그 고래 해로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정당성을 가지고 그 구들 놓기는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구들연구소에서는 얼마나 따스운가는 이렇게 엽기, 육납, 자침 이 세 가지가 표준이 되겠고, 얼마나 고루 넓게 따시는가는 돈산, 역행, 주류, 관통, 상주, 화정, 대동 이런 기법이 가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래 따수인가, 그것은 그 돈산에 있어서 추결, 돈리, 재수 이 세 가지 기법이 가미되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궁구들연구소에서는 8연의 기법을 가지고 구들을 놓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궁에서 화열을 고래 속에 이어가지고 연기가 굴뚝으로 나오면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난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그 오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래 구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무궁구들연구소에는 이 8가지 엽기, 육납, 돈산, 역행은 양의 기운이고 아궁이 부분의 기운이고 주류, 자침, 돈이, 재수는 뒷부분 음의 그런 그 냉섭을 다루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가 일목요연하게 이용해서 구들 놓는 것이 무궁구들의 그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8연이라는데, 이 8연이 그 아궁의 하열이 굴뚝까지 수평 이동을 할 때 엽기, 육납, 돈산, 역행, 주류, 좌침, 돈리, 재수 이 표준된 그 기법이 여기에 장착되어야 방이 고루 넓게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8연의 기법이라는 것은 구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술이나 붓글씨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8연을 그 일반 구들 놓기에 있어서 적용을 하면 생소한데, 이 서예를 하는 사람은 이 8연을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령자를 하나 쓰는 데 있어서도 이 8현의 8가지 기법이 여러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 길령자를 하나 쓰면은 엽기, 육납, 돈, 역행, 주, 차, 돈, 재수, 엽기, 육납, 돈, 역행, 주, 차, 돈, 역행, 주, 차, 돈, 재수, 엽기, 육납, 돈, 역행, 주, 차, 돈, 재수, 엽기, 육납, 돈, 역행, 엽기, 육납, 돈, 역행, 주, 차, 돈, 재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길령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글씨가 나올 수 없듯이 붓글씨에도 물론 이 8가지의 기법이 들어가야 운필에 있어서 그 기능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냥 모양으로 쓰는 그런 그 구조체로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정자 하나에도 이러한 그 무수한 기법이 들어가듯이 구들놓기에 있어서도 그 고래 회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8가지 기법이 적절히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술에 있어서도 엮기, 거슬러 일어나 가지고 육락, 코피 떨어지듯이 힘을 뭉쳐 가지고 돈산 넓게 펴서 역행 힘있게 공격을 해 가지고 주류 머물러 가지고 그 다음 좌침 꺾어 가지고 그 다음에 돈리 펴 가지고 재수 가지런히 걷어들이는 이것이 무술이듯이 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무음구들 연구소에서 그 연구하는 것은 육아의 입장에서 그 오행, 그러니까 불을 다루는 유교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은 불을 죽이고 불은 돌을 녹이고 돌은 나무를 깎고 쇠는 나무를 깎고 나무는 그 흙을 괴롭히고 또 흙은 물을 거두고 이런 그 상극의 이치라든지 또 서로 살리는 그런 그 오행을 구들에 접목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물과 불과 바람을 삼륜이라는데 이 우주가 움직이고 이 우주가 자꾸 성주개공으로 변해가는 것도 이 물불바람의 조작이고 우리 사람이 늙어가는 것도 다 물불바람의 조작이고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도 물불바람의 조작이다. 그래서 물과 불과 바람을 남방에다가 적용시킨 것이 선조들의 위대한 그 구들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에 있어서는 성가나 도가에 있어서는 음과 양이 있는데 중간에 중승자격인 그 충기, 유순한 기운이 음양을 돌린대 가지고 이런 위에는 구들방에서 양이고 밑에는 음이고 그 중간에 계류는 충기로 여기 가지고 이런 성가의 음양 충기 삼생을 그 구들에 접목한 그런 것이 구들 연구소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불선 3교에 가르치는 핵심의 그 법을 구들에 적용한 그런 법도 있고 또 서양에서 그 열이동을 열전도, 열복사, 대류 이것이 세 가지가 열이동의 세 가지인데 이것도 구들에 접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팔현 그래서 처먼지 그 엮기 거슬려서 아궁에서 그 불을 지어보면은 바로 안 붙고 연기가 냅니다. 그것이 엮기입니다. 그래서 냉섭은 떨어지는 육락 해가지고 다시 가장 그 불을 아래모서 늦게 패는 돈산 해가지고 힘있게 역행 가가지고 그 윗목에서 불을 가두고 그래서 섭기는 좌침을 해가 빼고 돈리는 연도로 해가지고 굴뚝을 놓는 이런 그 팔현의 입법도 무음구들 연구소에서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기법을 구들에다가 적용한 것이 이 무음구들인데 그 무음구들의 개념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엮기, 육락, 돈산, 역행, 주류, 자침, 돈리, 재수 이 외에도 상추, 그 다음에 대동, 이런 관통,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가미돼 가지고 지금 종합적으로 무음구들 연구소에서는 가장 하목을 작게 이어도 9m 되는 그 큰 방도 고루 전체가 뜨시는 그런 구들놓기를 실험으로 통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8년의 기법을 하나하나 엮기로부터 재수까지를 설명하겠는데 첫째는 팔연기법의 첫째는 엮기입니다. 거슬려 일어나는 그 엮기라는 것은 아궁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많이 아궁에 엮고 숯을 계속 꺼내면서 계속 그 나무를 엮더라도 이 아궁 윗입술에 끔정이 묻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이 깊이 힘있게 들어가야 방 윗목까지 열게 간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엮기선이라는 것은 아궁이를 만들 때 이 3단계의 구멍을 뚫어 놓고 불을 지펴봅니다. 그래서 연기가 나는 이 부분이
역기선입니다. 그래서 그 역기선 아래에 최소한도로 30cm 정도가 내려가줘야 연기가 나지 않고 불이 잘 들어간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락인데, 육락이라는 것은 파령기법에 있어서 고래바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래바닥은 처음에 불을 넣게 되면은 고래 속에 냉기 습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와 냉습이 대치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에 이 자침관으로 해서 습기를 뺄 수 있는 이 바이패스관을 연결해 주면은 아주 그 불이 빨리 양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조금 더 깊이 떼면은 이 대치되는 그 국면에서 이제는 열기는 위에 뜨고 냉기는 밑에 깔아는 상하계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그 구들 고래 바닥을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높이 놓는 것입니다. 물론 구들장이라는 것은 윗목으로 불이 가는 그 노선이기 때문에 점점 높이 놔야만 그 아궁의 하열이 쉽게 윗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윗목도 따라서 점점 높아지는 것은 구들 놓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것이지, 불의 입장에서 보면 그지 반대로 해야 된다. 저희 문구들 연구에서는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냉습이 개자리로 해가지고 밖으로 배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낮은 무거운 냉습이 낮은 데로 가기 때문에 윗목이 낮아야 된다. 이런 그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궁 그 구조와 그 고래 구조를 보면은 아궁에서 오르는 그 불의 수직적인 힘과 또 그 수평적으로 미는 그 힘이 고래 속의 냉습의 압력을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개자리를 깊이 파고 또 개자리에서 더 밑으로 불을 지필 때나 안 지필 때나 항시 배출되게 냉습을 빼버려야 윗목의 압력이 적어져서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불을 3번 뗐지만은 아랫목은 시커멓게 타는데 윗목은 냉골인 것입니다. 그거는 냉기 습기를 제거할 그런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 자료인데, 저희 무궁구들연구소에서 연구한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인 것입니다. 이 고래 구멍을 전부 다 수평으로 만드는 것인데, 저희 그 무궁구들연구소에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이 불이 옆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이 유선형으로 구두를 놔야 된다. 그리고 이 그 단면도도 보면은 아궁의 윗 입술에서 불은 오르는 성질이라 점점 높이 낮아 가지고 연도가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림에 보면은 아궁의 그 하구문보다는 연도의 그 높이가 더 낮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래 속에 냉습이 막고 있는 그런 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오르는 아궁의 조그만 화열로서 이를 밀 수 있느냐? 그건 도저히 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구조적으로 모양으로는 설명이 잘 되지만은 얼마나 방이 따숩는가, 얼마나 이렇게 그 불이 잘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구들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그 병점을 잘 간파해 가지고 8가지 기법으로 고래 속의 그 회로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옆으로 패는 데는 불은 점점 높이 줘야 옆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냥 수평의 고래에서 불이 많이 도르라고 고래 구멍을 넓게 만들고 불이 조금 도르라고 고래 구멍을 좁히는 것은 그는 물의 이론이지 불의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불은 오르는 성질이기 때문에 불을 저쪽을 가게 하려면 그쪽을 구들장을 높이 놓으면 오르는 성질이 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그 아랫목에서 패는 것이 무궁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3번째 돈산인데, 한꺼번에 패야 된다. 아랫목의 불펴기는 아랫목의 유선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이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도가 한 군데 있는 것 같으면 바로 또 퍼졌다가 이래 모이가 가는데, 이러한 그 또 병점을 윗목에서 불을 또 넓게 펴는 방법은 가로뚱막기를 윗목에 하게 되면은 양쪽으로 배연구가 되기 때문에 아랫목에 퍼진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퍼져 가지고 방 전체가 방 뜨시게 되는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불 펴는 방법을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무궁구들연구소에서 불펴기의 그 방법을 개발한 것이
뒤끝자의 주류뚝 이런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불을 고래 속으로 넣게 되면은 가에는 습기가 많지만은 냉기가 많지만은 중앙에는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대로 불이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건조한 대로 가가지고 먼저 들어간 것은 식어가지고 밑으로 깔아 앉아가지고 이래 밀리 놓으면서 이 가에 냉습이 가장 많고 뜨시지 않는 이 배연로를 만들기 때문에 열기가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뜨시지 않는 곳은 뜨시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강제적으로 배연로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방 전체가 따뜻한 그런 기법이 문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목에서 불을 어떻게 넓게 펴느냐, 아랫목에서 넓게 펴면서 추결을 하느냐는 아랫목에 여러 장의 추결판을 장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같이 이런 돈산판을 설치해 가지고 이 수평으로 구두를 놓더라도 아랫목에서 많은 추결을 열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돈산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산판을 만들고 위에다가 구두를 놓으면은 아궁이에서 보면은 불이 이렇게 위로 보면은 위에 돈산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잘 스며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놓되 많은 추결을 할 수 있는 구들장을 여러 장 놓으면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사용하다가 뜯어보면은 이러한 불이 한 장의 구들장보다도 불이 사이사이에 박히면서 여러 장으로 스며들어갈 때는 이것이 훨씬 열기를 많이 함축을 해가 불이 오래 가는 것이다. 옛날에는 불을 3번 뗐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으면서 3번을 뗐기 때문에 위에 흙을 많이 쪘지만은 요즘은 한 번 난방으로 떼기 때문에 흙층은 얕되 그 밑에다가 추결판을 많이 장착하는 것이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두께면은 흙 두께보다는 불이 스며들어갈 수 있는 구들장을 많이 넣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같은 두께라도 이 구들장이 넓은 것보다는 얇은 것이 여러 장 하는 것이 훨씬 짧은 시간에 불 지핀 때 추결이 많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궁의 하열이 바로 불 떼자마자 추결판 사이사이에 박혀서 옆에서도 추결하고 밑에서도 추결하고 위에서도 추결하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지, 이렇게 흙층에다가 자갈을 넣고 돌멩이를 넣고 흙을 많이 찌는 것은 구들은 전도 난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되지 않는 것이다. 전도라는 것은 뜨거운 데서 한 매질에서 뜨거운 데서 찬 데로 열 이동을 열 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들방은 이러한 추결 방법이 좋다. 그리고 미장 구들을 놓고 위에 흙을 바르는 것도 저희 무음구들연구소는 이렇게 가르쳐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타고 있는데 방바닥이 뜨거우면은 그거는 열 낭비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불은 아궁에서 다 꺼졌는데, 다 타고 꺼졌는데 위에 만지보니까 방바닥이 뜨시지 않다. 그거는 밑에서 열원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올라오면서 찬청을 통과하면서 감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다. 그럼 어떤 것이 좋은가? 불을 지피고 난 뒤에 숯불이 거의 꺼질 부분에 방바닥이 이제 미전해 온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 두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음구들연구소에서는 크게는 2가지입니다. 아궁의 하열은 어떻게 윗목으로 넓게 펴느냐. 이것은 중간에 주류뚝을 맞게 되면 배연구가 2개가 되기 때문에 넓게 퍼지는 것이고, 또 고래 속에 압력이 없어야 아궁의 뜨거운 하열이 식지 않고 윗목으로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냉습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빼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4번째 발연기법의 4번째가 이 역행인데 힘있게 미는 그런 불밀기인데, 저쪽에 아궁인데 아궁에서 불을 붙이면은 이 아랫목을 열어놓더라도 고래 속으로 불이 이렇게 박히는 그런 그런 구조로 아궁이를 만들어 역행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을 조금 많이 지피고 실험을 해보면 이 방바닥이 타는 부분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한쪽에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래 속에 냉습이 맞춰가지고 아랫목만 타는 것이지, 이것은 불길이 윗목 전체에 가면서 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무음구들연구소는 실험을 하면서 불을 많이 지펴봅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가 열이 초점이 되는지
열이 많이 박히고 뜨시는지. 여기가 아궁인데 여기가 운목이고, 아궁에서 불을 떼면은 일반적으로 아궁 아랫목에가 새까맣게 타야 되는데, 저희 무은구들연구소에서는 아랫목에 타는 것이 아니라 중앙 이상에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랫목은 자연스럽게 불이 지나가기 때문에 따숩고, 또 여기에서 열이 많이 바뀌고 연도로 가기 때문에 여기도 따지고, 결과적으로는 방 전체가 따숩게 되는 그런 기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은구들연구소에서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랫목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말라오고 뜨시게 오는 것은 잘 먹는 구들이다. 이렇게 9m 방이라도 아랫목에서 아궁에서 불을 지피면은 여기저기 순서 없이 게릴라식으로 아무데서 고루 그냥 여기저기가 마르는 것이 그 불이 전체적으로 박히는 것이고, 하목이 작게 되는 것이고, 방 전체가 뜨겁게 놓는 잘 놓은 구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법은 이런 그 무은구들연구소에서 불을 가두는 주류 5번에가 주류뚝인데, 주류로서 이 불을 얼마나 불길을 넓히고 불을 가두느냐, 이런 그 기법이 장착된 방이 큰 방도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 9m 방은 참 높기가 힘들지만은 위에 돈산판도 깔고 위에다 주류뚝도 막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법이 가미되어야 4m에 9m 되는 큰 방도 어떠시 되는 것이다. 그래서 9m 방을 축조할 때 윗목에 불을 어떻게 가두느냐, 어떻게 주류뚝을 막느냐, 또 그 위에 어떻게 구들장을 덮느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기법을 학생들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류뚝 위에는 바로 구들장이 얹히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오면서 안 되기 때문에 방습지를 깔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주의사항이고, 이쪽에 고래에서 연도 쪽으로 불이 가지 않기 위해서 구들장을 붙이지 말고 한 5cm 정도 띄워놓고 여기다 마른 흙을 덮어서 불을 차단한 뒤에 위에 미장을 해야 불이 갇히는 것이지, 그냥 구들장을 붙인다고 불이 가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 분야에서는 나무를 많이 고열이 닿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흙을 바르고, 그래서 주류뚝을 막아보면은 이 불이 이렇게 양쪽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으로 불이 좀 더 많이 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무은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6번째는 좌침, 습기는 꺾어서 내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개자리를 이렇게 여러 개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궁에 있어서도 좌침관을 묻어가지고 냉습을 근본적으로 빼는 이런 장치를 해야만 큰 방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의 하열은 자연스럽게 연도로 해서 굴뚝으로 빠지게 하고, 그 고래 속에 압력이 있는 그 냉기와 습기는 자연스럽게 내려와 개자리로 깔아앉고, 개자리의 냉습은 다시 좌침관으로 해서 밖으로 빼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무은구들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이 대치하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이 대치하면서 음과 양이 양은 위에 뜨고 음은 밑으로 내려앉는데, 이 보통 보면 고래바닥을 점점 높이는데 높이지 않고 이 실선과 같이 위에 고래 속의 냉습이 개자리 윗목으로 빠지게, 윗목이 더 낮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낮게 되는 그곳으로 열기가 가면은 아무래도 뜨거운 열기이기 때문에 타지 않는 그 서된 관으로 매설 하는 것이 좋다. 냉습을 빼는 관은 이런 그 서던으로 하는 것이 좋다 겁니다. 그래서 큰 방일 경우에는 아궁이 후면벽에다가 마지막에 냉습이 빠지는 그런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작은 방일 경우에는 아궁 밑으로 해가지고 아예 근본적으로 밖으로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빼버리는 곳에 불을 지피 보면은 이렇게 냉기 습기가 불이 꺼질 때까지, 불을 1시간 뗀다면 1시간 꺼질 때까지 이 냉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방일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언덕 아래다가 그 냉기 습기를 빠지는 관을 매설했는데, 그 가가 보면은 이렇게 냉기 습기가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침관을, 냉습을 빼는 좌침관을 매설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아궁에 연기가 나오고 불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그 냉섭의 관을 만든 뒤에는 이렇게 불이 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두리라는 것은 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냉섭을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자리라든지 굴뚝 개자리라든지 이것은 냉섭을 깔아앉히기 위해서 파놓은 선조들의 지혜인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개발하면은 10분간만 불 떼면은 여기 맥힌 공간에서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물도 그렇게 차면은 넘치듯이 밑에다가 자침관을 뚫어주면은 차지 않고 항시 불 떼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습기가 빠져서 아궁의 하열이 깊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래 바닥 그 고래 높이는 큰 방일 경우에는 너무 공간을 많이 두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20cm 전후로 해가지고 고래 높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고래 높이는 벽돌 한 석 장 내지 넉 장 정도가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령구들의 7번째는 돈리, 어떻게 연도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불은 오르고 냉기 습기는 밑으로 내려오는데 연도가 굴뚝구경보다는 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연기와 온기가 나가는 연도, 밑에 냉습이 나가는 연도의 구경으로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은 연기가 위로 뜨는데 밑에는 냉습의 공간을 여유를 줘야 맥히지 않고 지체되지 않고 아궁의 하열이 깊이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규격으로 말하면은 아궁이가 40cm, 40cm면은 연도는 2분의 1, 그러니까 20cm에 40cm가 돼야 되고, 굴뚝은 그냥 아궁 크기의 4분의 1, 그러니까 20cm, 20cm의 굴뚝이면은 가장 실험으로 해서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m 방의 큰 방은 연도도 중간에 그 200mm를 넣고 밖에다가 300mm의 외관을 해주가지고 식지 않게 해야 배연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오르면서 냉습이 따라 오르지 못하게 여기다가 돈리판을 막아줘야만 이 냉습이 뜨거운 열기가 오르는 것을 잡아 당기지 않고 바로 배연이 잘 되면 아궁의 하열도 고래 깊숙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가지고 완성을 해가지고 불을 지피 보면은 굴뚝이 비록 낮더라도 이렇게 연기가 잘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굴뚝으로 연기가 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똥을 잘 누어야 건강하듯이 이 굴뚝으로 연기가 잘 나온다는 것은 아궁의 하열이 막히지 않고 깊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윗목도 뜨시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굴뚝에는 바로 한 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중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겨울에 추울 때 굴뚝이 식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연이 처음에 불 때면은 냉기 습기가 저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탁한 연기가 아주 심차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으로 해가지고 굴뚝은 파령기법의 7번째 제수라는 것은 가증하게 엄수하게 거둔다. 굴뚝에 연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 배연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이 골고루 뜨시는가, 아무리 잘 놓더라도 한쪽에는 조금 덜 뜨시기 때문에 불을 골라주는 화정판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불이 너무 많이 오는 로선에 조금 구들장을 낮게 나면은 그쪽으로 못 가는 하열이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방이 한쪽으로 더 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가지고 윗목은 덮지 않고 불이 이쪽으로 너무 좀 가게 만들려면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을 막아주면은 불이 가가지고 방이 고루 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불이 많이 가는 것은 이쪽에 막아줘야 되고, 이쪽으로 많이 올 때는 이쪽으로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령기법에 주류뚝의 설치가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쪽으로 화열이 많이 온 것입니다. 이게 주류뚝이 마르지 않은 것이 주류뚝이고, 아궁에서 화열이 이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이쪽에는 덜 뜨시고, 그러니까 이쪽에 많이 오는 쪽을 조금 막아주면은 화열이 이쪽으로 많이 가가지고 방이 따숩기가 골라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9m 방에 구두를 놓아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9m 되는 방을 실험을 해봤는데 파령기법으로 놓아가지고
불을 무한정 떼는 것이 아니라 한 부엌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속에는 이 14가지의 그 기법이 장착되지만은 미장을 해버리면은 잘 노는 사람이나 못 노는 사람이나 평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구들회로는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구들장을 9m 방에 다 덮은 뒤에는 불을 한 20분 정도 지피 보면 아랫목에서 이 운목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까운데도 마르지 않은 것은 주류뚝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긴 방일 경우에는 아궁이 하열이 옆으로 힘차게 퍼지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40분 정도 떼면은 한쪽 기퉁이까지 불이 전체 와가지고 이 배연로로 이렇게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떼면은 이것이 불이 이렇게 가는 모습입니다. 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르는 정도를 보면은 불이 가는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떼면은 이 불이 완전히 그 주류뚝 윗부분으로 이렇게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떼면은 이렇게 얼추 다 말라버리고, 또 조금 더 기다리면 거의 이렇게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다 말란 것입니다. 아궁에서 9m 방이 다 말랐지만은 주류뚝 위에는 배연로가 되기 때문에 냉습이 모이고 결과적으로는 뜨거운 열기가 계속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기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궁에서 가까운 윗목은 안 마르는 것은 주류뚝이 있어가지고 불을 넓게 패기 위해서 그런 윗목은 안 마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 그 열기가 계속하기 때문에 이 여기가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얼추 다 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95분 이상 한 100분 정도만 불을 떼면은 이 아궁의 하열이 방 전체가 마르고 거의 이 윗부분만 조금 습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 분포는 그 줄고래의 경우에는 아랫목만 주로 마르고, 흩은 고래는 좀 넓게 이렇게 불이 퍼지고, 또 그 나선형의 구들은 이렇게 그 불이 가는 그 길만 주로 뜨시고, 또 양모식은 좀 아랫목에 좀 넓게 따십니다. 그러나 무음구들 연구소에서는 개발한 이 파른의 기법은 고루 전체가 작은 하목으로서 넓게 뜨시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 9m 방에 장착하는 여러 가지 그 도면은 그려봤는데, 이러한 그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은 못하지만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기법이 가미된 그런 도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이 그 속에 어떠한 그 해로가 있는가는 이렇게 투시도를 그리고 아궁에서 얻어 해가지고 연도는 다는 그런 그 속에 발라가지고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그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뜨신 아궁의 하열은 위로 오르고 고려 속에 찬 냉습은 밑으로 빠지는 그런 구조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투시도인데 보면은 이런 장착이, 이런 해로가 속에 장착된 것이 무음구들연구소에서 개발한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불은 위로 오르고 또 냉기는 밑에 내리는 그런 기법으로서 이런 무음구들연구소에서 장착한 모든 그 기법을 여기 도면에다 한번 이어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따시는가? 이 9m 방에 학생들이 놓고 이제 얼마나 따신가를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따시다는 것은 주관적이지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제가 이런 그 자료를 그때 촬영하고 학생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그 유튜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저희 그 동영상이 2000편이나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9m 큰 방에 얼마나 따신가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유튜브에 촬영을 하면서 이 학생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이 써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 너가 서가 있느냐 하니까 방이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서가 있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얼마나 오래 뜨시는가를
아궁 구조도 열어보고 연도도 열어보고 또 촬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